안녕하세요, 여러분. 기초 자동 제어 마지막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벌써 이번 오늘 수업만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시험이 이제 되겠죠. 여러분들 그 프로젝트 관련해서는 상세한 내용은 오늘 이제 진도 나가는 것까지 들어있기 때문에 이 내용까지 어, 확인을 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14주차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소개하고 넘어가는 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수업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지난주에 우리가 주파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어떤 시스템이 있는데 시스템의 정연파, 그러니까 사인 웨이브를 입력할 경우,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인 웨이브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이제 진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회전 운동이 될 수도 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입력을 이렇게 정연파로 입력을 했을 경우에는 시스템을 통과했을 경우에 출력도 정연파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정연파라고 하는 거는 어, 시작하고 끝이 안 보이는 값이죠. 사인이기 때문에 무한히 사인 운동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출력도 무한히 이렇게 사인 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특이한 점은 이 시스템을 이제 통과를 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하면은 주파수는 바뀌지 않는데 위상하고 그 다음에 크기는 바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위상하고 크기는 어떤 특성에 의해서 바뀌게 되느냐? 자,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시스템의 크기, 그 다음에 위상에 따라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크기 주파수 응답, 위상 주파수 응답 이렇게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게 보게 되면은 이 두 가지 표현 방법이 있는데 한 가지가 보대 선도를 이용한 표현 방법이 있고 하나는 극좌표 선도를 이용한 표현 방법이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보대 선도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극좌표 선도에 대해서 각각 보대 선도를 그리는 법, 그 다음에 극좌표 선도를 이용하는 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이제 보대 선도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어떤 시스템이 있는데 시스템에 입력을 줄 수가 있는 게 결국은 주파수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얼마만큼 주파수로 회전을 시키느냐 아니면은 진동을 주느냐 그 두 가지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그때 표현하는 게 보대 선도가 되겠습니다. 자, 보대 선도는 일반적으로 크기하고 위상을 두 개의 그래프로 나눠서 표기를 하게 되는데요. 각각의 입력 주파수에 따라 가지고 크기하고 위상을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래프로 표현한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이 보대 선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한번 원리를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배웠던 요 시스템이 있다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 부분은 이제 극점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0점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K 값이 있고, 이득에 대한 K 값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0점에 대한 극점의 좌표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일반적인 제어 시스템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복소수를 이용한 벡터 표현에 대해서 배워봤었죠. 자, 그래서 이 복소수 정연파 입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복소수나 또는 벡터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벡터의 크기, 그 다음에 위상만 이렇게 따로 나누어서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달함수 같은 경우에는 정연파의 경우에는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각 항에 j 오메가.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이 이 시스템의 입력이 정연파란 얘기는 뭐냐면요. S가 플러스 J 오메가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입력을 준다고 하잖아요. 자, 근데 회전 운동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없어집니다. 실수 부분이 없고 이 주파수 성분만 입력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S에다가 J 오메가만 이렇게 입력을 주게 되면은 우리가 요 각각의 시스템을 절대값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 절대값을 각각이 결국은 요 m 값, m, 여기는 mg1, g2, gk 값, 여기는 mp1, mp2, mpn.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각각 회전운동이 각각의 0점하고 극점에 해당되는 요소가 통과할 때마다 m 값이 바뀌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리고 각각의 요소들끼리는 곱하는 형질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총 각 요소들의 요 j 오메가를 넣었을 때의 크기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크기로 나타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대선도는 로그 스케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대선은 일반적으로 크기를 dB, 이 부분이 우리가 로그로 얘기하는 거죠. 로그 10에 얼마 이렇게 표현하는 dB로 표현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각각을 로그를 취해 준다고 하면은 자, 20 로그, 그 다음에 이 부분 이득이 k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0 곱하기 로그. 그래서 각각의 항들이 로그의 합과 차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0점은 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극점은 차가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가 보이시죠? 자, 그래서 요 각각의 각각의 위상이요. 크기들은 이렇게 각 요소들의 로그 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상은 어떻게 표현하냐? 자, 위상 같은 경우에는 자, 이 각각의 0점들의 위상의 합, 그 다음에 빼기 각각의 극점에서의 위상의 합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론은 이렇게 된다고 치고 실제적으로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본적인 패턴이 한 네 가지가 있는데요. 보대선도 그릴 때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되는지 이제 우리가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실제 이용하는 거는 예제를 통해서 보도록 하죠. 우리가 두 가지 경우를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처음에 자, GS가 S로 구성되어 있는 시스템, 그 다음에 GS가 S분의 1로 구성되어 있는 시스템은 그럼 각각의 보대선도가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느냐? 자, 이 부분을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먼저 우선 여기 보시게 되면요. GS가 결국은 GS죠. GS 이 부분에 입력이 J 오메가, 그러니까 회전 성분만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J 오메가가 입력이 되게 되면은 S가 J 오메가만 입력을 받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크기를 표현할 때 크기 M을 20 로그, 그 다음에 이 부분 크기가 되는 거겠죠. 자, 크기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 크기 같은 경우에는 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은 20 로그 오메가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타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시그마 분의 오메가가 이렇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역탄젠트에 시그마 분의 오메가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앞에서 보게 되면은 이 시그마 같은 경우에는 0이라고 했잖아요. 자, 0이기 때문에 역탄젠트 0분의 오메가를 해주게 되면은 어떤 주파수 입력을 준다고 하더라도 얘는 0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0분의 오메가 형태가 되기 때문에 무한대로 표현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타는 90도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은 어떤 시스템에 있는데 이 전달함수가 S로만 구성되어 있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입력을 주었을 때 90도가 바뀌어져서 나온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그래프로 이렇게 그려보게 되면은 자, 위에 있는 거는 이제 크기에 대한 그래프고요. 그 다음에 아래는 위상에 대한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파수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보게 되면은 0.01, 0.1, 1, 10, 100. 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왜 이렇게 되냐면은 우리가 이제 로그 스케일로, 로그 단위로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주파수가 1 레디안 포 세컨드의 어떤 제어 신호를 입력을 신호로 줬다고 했을 경우에는 출력이
20로그 m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 부분이 0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20로그 m이 0인 경우에는 여기가 1이기 때문에 입력이 크기가 1이기 때문에 그냥 0으로 표현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10을 넣어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자, 10을 넣어주게 되면은 20 로그 10이 되니까 여기가 지수가 미수가 10이니까 1로 표현돼서 자 20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0일 경우에는 40으로 표현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거꾸로 0.1일 경우에는 10분의 1로 표현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10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0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00분의 1일 경우에는 마이너스 40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형태를 보게 되면은 이 시스템에 GSS라고 하는 시스템에 어떤 주파수로 된 신호를 입력했을 때 크기가 10배라고 됐을 경우에는 자 20dB가 출력된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100배 되는 주파수를 입력했을 경우에는 자 여기는 40dB가 증가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다음에 위상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 부분이 0이기 때문에 다 이렇게 뒤집혀서 나오게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GS가 있는데 여기에 어떤 정연파로 된 입력 신호를 이렇게 넣는다고 쳤을 경우에는 위상이 여기서 90도가 플러스가 돼가지고 90도가 플러스가 되니까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겠죠. 자,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사인을 미분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 코사인이 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 사인하고 코사인은 어떻게 됩니까? 90도가 뒤집혀서 나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S분의 1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분의 1은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S에 J오메가를 입력 줬을 때는 J오메가 분의 1이 되는데요. 자, 이 부분은 J를 위로 이렇게 분자로 빼게 된다면은 여기 각박에 J로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J 곱하기 J는 복소수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J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상 같은 경우에는 자,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 부분을 입력 넣어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무한대가 돼가지고 마이너스 90도로 뒤집혀서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똑같은 걸로 똑같은 형식으로 앞에서는 20 로그 오메가로 이렇게 됐지만 S분의 1일 경우에는 마이너스 20 로그 오메가로 감소하는 형태를 보여주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위상 같은 경우에는 90도로 일정하게 출력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주파수를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크기도 증가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이 S분의 1인 경우에는 이게 적분하는 시스템이죠. 내가 주파수를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출력은 감소돼서 나온다 라고 하는 특징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각각은 위상이 바뀌긴 하는데 플러스 90도가 되고 미분의 경우는 적분의 경우는 마이너스 90도로 일정하게 출력이 된다 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이걸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시스템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0점이 있고 극점이 있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자, 이거는 분모가 아닌 분자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0점이 되는 거겠죠. 자, 0점만 가지고 있는 시스템의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전달함수에 S 플러스 알파라고 해서 여기 알파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알파라고 하는 값이 그러면은 정연파에 가지는 주파수를 가지는 주파수를 입력으로 가지는 시스템에서 어떤 동작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알파라는 값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결국은 이 알파라는 게 뭐냐면은 주파수의 영역을 나누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주파수의 영역을 나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 자, 여기에 공식을 먼저 한번 유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GS에 여기에 그대로 J오메가를 한번 그대로 넣어가지고 풀어보게 되면요.
자, j 오메가 플러스 알파 형태가 되겠죠. 자, 근데 이거를 우리가 알파를 이렇게 계수를 앞으로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이 부분이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알파분의 j 오메가 형태로 변환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놓고 우리가 이제 먼저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가정을 해볼 건데요. 한 가지는 자, 오메가가 0에 가까워지는 경우. 그래서 오메가가 0에 가까워지면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오메가가 0에 가까워지게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은 사라지게 되죠. 이게 0에 가까워지게 되는 거니까.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라지게 되고 결국은 A만 남게 됩니다. 자, 그래서 주파수 어떤 S 플러스 A라고 하는 시스템에 어떤 주파수를 입력을 넣는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A만 살아남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여기다가 크기를 그대로 입력을 해주게 되게 되면은 자, 20로그 A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앞에서 얘기 나왔던 이 주파수를 나누는 0에 가까워지는데 언제부터 그 언제부터를 얘기하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요 알파 값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은 우리가 주파수다 정연파의 입력으로 이루어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 0점의 경우는 이 부분이 어떤 기준을 나누는 영역을 나누는 주파수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요 A라고 하는 값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A보다 작은 주파수를 입력했을 경우에는 저주파를 입력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A보다 큰 값을 입력을 넣었을 때는 고주파를 입력한다 라고 일반적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주파수가 A보다 큰 경우,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제 고주파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자, 그럴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우리가 구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이 부분을 마찬가지로 20로그 m으로 이렇게 표현했을 경우에는 이 로그를 두 가지로 이렇게 분리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서 a가 크니까 이 부분은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남는 거는 20로그 오메가만 이렇게 남게 되는데요. 이걸 안 썼네. 자, 20로그 a 더하기 20로그 오메가 빼기 20로그 a가 되기 때문에 요 양변이 사라져 가지고 여기 하나만 살아남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주파수가 알파 값보다 클 경우에는 20로그 오메가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이런 경우에는 자, 어떻게 되냐? A 값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값이 오메가에 대해서 1차 직선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자, 근데 한 가지가 시작점이 필요합니다. 시작점은 어디냐? 자, 20로그 A가 되는 거죠. 왜? 저주파에서는 이 값이 유지가 되는 거니까. 자, 20로그 A에서 계속 이렇게 주파수가 유지되다가 A 주파수가 A 주파수보다 클 경우에는 자,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고주파인 경우에는 주파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크기도 이제 커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주파인 경우에는 주파수가 A보다 작은 상태에서는 어떤 값을 가져도 크기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 라고 우리가 이 그래프를 통해 가지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A라고 하는 값이 계속 중요한데, 자, A라고 하는 값이 우리가 꺾임 주파수. 자, 이거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지점에서 꺾이게 되죠. 자, 그래서 이 A라고 하는 것을 꺾임 주파수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위상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자, 위상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탄젠트에 대한 함수로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0.1a 그 다음에 10a. 자, 그래서 이 꺾임 주파수의 10배, 그 다음에 꺾임 주파수의 10분의 1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 0도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90도까지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는 이유는 자, 이 공식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따질 수가 있는데요. 이 값을 우리가 넣어보게 되면은
요 꺾임 주파수 A에서는 45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45도를 기준으로 자 10배가 될 때까지 증가를 하고 그 다음에 10분의 1 될 때까지 감소를 하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0도에서부터 90도까지. 자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요 A라고 하는 게 요 A S 플러스 A를 실제적으로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요. 앞에서는 우리가 대략적으로 그려보게 된 거고요. 여기서 가정을 한 거잖아요. 자, 이 부분이 A가 가까운 경우, 그래서 이 부분을 무시를 했는데, 이 부분을 무시하지 않고 다 살려가지고 계산했을 경우에는 실제적으로는 그래프가 이 꺾임 주파수 근방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값을 가지고 올라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위상 같은 경우에도 자, 이 부분에서부터 탄젠트에 대한 계산 결과로 자, 이 중간 지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바뀌어가서 올라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A라는 거를 일반적으로 그래서 꺾임 주파수와 그 다음에 입력 주파수의 비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 앞에서는 여기가 A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근데 기본적으로 요 값들을 우리가 많이 이제 다뤄보다 보니까 저 A 값을 바꾸는 게 아니고 요 값을 1로 만들어 가지고 표현했을 경우에는 요 형태가 모든 시스템마다 모든 0점이나 모든 0점에 따라 가지고 똑같은 형태를 가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냥 1로 이렇게 놓고 이 부분을 정규화한다. 이 부분을 1로 놓고 그 다음에 꺾임 주파수하고 입력 주파수의 비를 표현을 했을 때 공통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모든 그래프가 0점에서 그래프를 정규했을 경우에는 동일하게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꺾임 주파수만 비만 바뀌어지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럼 두 번째로 전달함수가 S 플러스 알파분의 1인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자, 이 부분을 A 플러스 S분의 1 형태로 변환을 해가지고 A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 입력하는 주파수의 B로 정규화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럴 경우에 이렇게 A를 이제 빼주게 되면은 A분의 S가 되고 자, 1 이렇게 똑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럼 여기에 우리가 GS에 J 오메가를 대입을 해줘가지고 풀어주게 되면은 오메가 분의 마이너스 90도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우리가 또 마찬가지로 꺾임 주파수를 A를 기준으로 우리가 또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저주파 영역 같은 경우에는 오메가가 A보다 작은 경우, 자, 이 상태가 되겠죠. 이럴 경우에는 공식을 20 로그 M에 20 로그 A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A보다 작을 경우에는 20 로그 A로 이렇게 고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주파의 영역에서는 오메가가 A보다 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유도를 해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20 로그 오메가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극점이 있는 경우에는 자, 이렇게 0도에서 주파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감소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10배에 따라 가지고 마이너스 20dB, 100배에 따라 가지고 마이너스 40dB. 그래서 10배에 20dB씩, 마이너스 20dB씩 감소한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주파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여기는 0도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마이너스 90도까지 이동을 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0.1도에서 0.1배에서 10배까지 이렇게 위상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네 가지 기본적인 패턴을 우리가 배웠는데요. 이 기본적인 네 가지 패턴을 가지고 복잡한 시스템의 보대 선도를 그리는 것을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강의 자료에 예시에 있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기본적인 시스템이 GS가 S 플러스 1, 그 다음에
이 부분이 s 플러스 2가 되겠고, 그 다음에 k s 플러스 3. 자, 이 시스템이 있는데 이 시스템을 우리가 이렇게 변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 했던 것과 같이 우리가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자 이렇게 1로 만들어 줘야 되는데요. 1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우리가 각각의 개수를 이렇게 뽑아줘서 내오면은 여기 부분이 2분의 3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왜 이러냐면은 2분의 1이 빠져나왔으니까 여긴 2가 빠져나오고 여긴 3분의 1이니까 3이 빠져나와가지고 자 우리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보대 선도를 앞에서 네 가지 패턴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 값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꺾임 주파수를 알 수가 있는데요. 요 꺾임 주파수는 각각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은 자, 요게 꺾임 주파수가 됩니다. 자, 여기 앞에서 보게 되면은 S 같은 경우에는 그냥 0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S 플러스 1 같은 경우에는 꺾임 주파수가 자 1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S 플러스 S 2분의 S 같은 경우에는 꺾임 주파수가 2가 되고 그 다음에 3분의 S는 꺾임 주파수가 3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주파수 범위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1번 이게 2번이 되겠네요. 주파수 범위 같은 경우에는 요 값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0값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단계 더 밑에 있는 단계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0일 경우에는 0.1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3일 경우에는 우리가 시스템의 100배 정도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작점의 극점의 주파수를 0.1로 정했기 때문에 0.1의 출발 지점을 출발하는 지점의 크기를 우리가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시작점 극점의 주파수를 자 0.1로 이렇게 놨을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냐? 자, 크기는 자 j 오메가에 여기에 0.1 j 오메가를 입력을 해주는 거니까 여기다가 그대로 입력을 해주면은 이 부분만 우리가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0.1분의 그 다음에 2분의 3. 자,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요. 15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 15배라고 하는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15배를 여기에 입력을 주게 되면은 20로그 15 해가지고 23.52dB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0.1에 우리가 23.52dB로 시작점을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진행을 해야 될 게 우리가 기울기 꺾임 주파수하고 기울기에 대한 표를 그려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S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극점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 부분도 극점, 이 부분의 극점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자 0, 그 다음에 꺾임 주파수가 마이너스 1일 때, 그 다음에 꺾임 주파수가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2인 지점, 그 다음에 0점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인 부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 각각의 경우에 따라 이 세 가지 경우에 따라 가지고 꺾임 주파수에 따라 가지고 이 지점마다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자 앞에서 여기서 0, 1, 2, 3이었기 때문에 꺾임 주파수가 1, 그 다음에 2, 3, 그 다음에 0.1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 네 가지 패턴을 우리가 그대로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0점인 경우에는 요 경우가 되겠죠. 자 0점인 경우에는 이렇게 극점이죠. 극점이 0인 경우에는 자, 요 경우를 따질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자, 시작 지점에서부터
10배가 증가할수록 20dB씩 감소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시작부터 20dB씩 계속 감소를 해주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0이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극점이 마이너스 1일 경우에는 꺾임 주파수가 마이너스 1인 부분이 되겠죠. 꺾임 주파수가 1인 부분이 되겠죠. 자, 꺾임 주파수가 1일 경우에는 0점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 자, 꺾임 주파수가 1일 때부터 마이너스 20씩 감소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0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꺾임 주파수가 2일 경우에는 자, 여기가 꺾임 주파수가 2에서부터 마이너스 20씩 감소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0점인 부분, 이 부분이 되겠죠. 자, 이 부분은 꺾임 주파수가 3일 경우에는 3부터 20씩 증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다 더해주게 되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은 마이너스 20이니까 이 부분은 마이너스 20이 되고요. 그 다음에 1일 경우에는 꺾임 주파수가 1일 경우에는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40이 되고요. 꺾임 주파수가 2일 경우에는 마이너스 20이 3개니까 마이너스 60이 되고, 자, 꺾임 주파수가 3일 경우에는 여기에 마이너스 60인데 20이 더해져서 마이너스 40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이 각각의 구간에 대한 기울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보대선도에 표시를 해야 되는데요. 여기 있는 우리가 작성한 표를 입력하는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꺾임 주파수를 표현을 해야겠죠. 자, 여기서 꺾임 주파수가 1인 경우, 그러니까 1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2인 경우, 2가 여기 부분이겠죠. 그 다음에 3인 경우, 이 부분이 3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0.1에서부터 0.1 주파수 0.1에서부터 자 1까지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주파수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0dB가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이 23.52에서 마이너스 20을 빼니까 3.52dB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1부터 2까지 꺾임 주파수가 2까지 같은 경우에는 기울기가 여기에 마이너스 40dB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마이너스 40dB가 되는데 언제까지? 꺾임 주파수가 2일 때까지.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40dB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이너스 60dB죠. 그래서 자, 2에서 3 가는 주파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60dB로 감소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꺾임 주파수가 이제 3을 넘어갔을 경우에는 마이너스 40dB가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요 각각의 우리가 그래프들이 합해져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요 각각의 그래프들이 다 합해져 가지고 표현된 게 이 부분의 그래프가 되는 것이겠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구간이 0.1부터 1까지는 23.52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마이너스 20dB씩 감소를 하다가 마이너스 40dB, 마이너스 60dB 감소하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마이너스 40dB로 감소하는 형태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대선도를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